구독자 여러분, 벼슬을 받은 나무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벼슬이란 관아, 즉 행정기관에다가 나랏 일을 맡아보는 자리 또는 그런 일로 요즘으로 해석해보면 공무원이라고 설명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요. 사람도 아닌 나무가 벼슬을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엄청 높은 직책을 받았다고 하니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어가 행렬이 통과하도록 가지를 들어올린 나무라는 주제로 벼슬을 수여받은 나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슬을 받은 나무 하면 먼저 충북 보은의 정이품송 소나무가 떠오르는데요. 이 소나무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소나무로 속리산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 12월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과 또는 우산 모양으로 쭉 늘어진 모양의 소나무는 단아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는 14.5m, 가슴 높이의 둘레 4.8m, 가지의 길이가 동쪽 10.3m, 서쪽은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며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은 1100평방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무 아래쪽 훼손된 부분에 묘과 수술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여러 번의 태풍과 폭설 등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좌우 대칭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많이 잃은 상태이고 가지의 부러짐 방지를 위해 철제 파이프 지주를 설치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벼슬을 받은 이야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알아보면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는 피부병과 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잠깐 다른 쪽으로 빠져서 세조의 피부병은 수양대군 시절 많은 피를 보았는데 정몽주 제거와 1, 2차 왕자난 때 정도전 그리고 친형제와 이복 형제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2명의 처남과 아들 세종의 장인 등 수없는 사람들을 왕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제거하는 업보 때문에 피부병이 생겨 죽을 때까지 고생했다는 야사도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임금을 위해 한 신하가 충북 보은 속리산에 탈고람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곳의 물이 좋아 여러 병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아뢰었고 세조는 그 말을 듣고서 병을 치료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속리산에 행차하기로 하였다. 1464년 세조 일행은 서울을 떠나 보은으로 향했고 수레를 타고 말티고개를 넘어 속리산면 상판리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다. 세조는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라고 하고는 수레에서 내려 거닐며 쉬다가 나무를 쳐다보니 우산 모양처럼 축 늘어진 소나무가 크고 아름다워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잠시 후 다시 수레를 타고 가려다 보니 늘어진 가지가 수레에 걸릴 듯하여 한 신하가 연이 걸린다라고 외치자 그때 수레 앞에 늘어져 있던 소나무 가지가 하늘을 향해 번쩍 올려져 어가 즉 임금이 타고 있는 수레가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세조는 이 광경을 보고 소나무를 기특하게 생각하고는 속리산으로 향했고 속리산에 머물며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세조는 한양으로 돌아갈 때 또 소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소나무 덕분에 갑작스런 비에 젖지 않고 잠시 비를 머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세조는 여기 올 때는 수레에 걸리지 않게 나뭇가지를 올려주더니 돌아갈 때는 비를 막아주는구나. 참으로 기특하고 아름다운 일이로다 하며 칭찬하였고 소나무에게 정이품의 벼슬을 내려주었는데 정이품은 지금의 장관급이라고 하니 대단한데요. 임금이 타는 수레를 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나무는 연거랑이 소나무, 연괴송 등으로 부르며 정이품
정이품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조가 속리산에 다녀간 역사적 사실을 이용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속리산에 다녀갈 때는 왕권이 불안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나무가 가진 변하지 않는 절개라는 상징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 것을 미화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은에는 또 하나의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의 이름은 보은 서원이 소나무로 정이품송 부인 정부인송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나무는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에 위치하며 수령은 600령 정도이고 수고는 15m에 근원둘레가 5m에 이르는 나무로 천연기념물 제35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정이품송은 외줄기로 곧게 자라 남성적인 모습이지만, 이 소나무는 우산 모양으로 퍼진 아름다운 모습이 여성적으로 비유된다고 하며, 2002년에는 정이품송의 꽃가루로 수분, 즉 가루바지를 하는 혼례식을 치러 후계목으로 길러내는 사업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용문사 은행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용문사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로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11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67m, 뿌리 부분 둘레는 15.2m, 그리고 특이하게 줄기 아래에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나이가 많고 큰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신라 신덕광 2년인 913년에 대경대사가 용문사를 창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심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또 하나는 서산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얽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무를 베어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자리에서 피가 나오고 막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쳤기 때문에 멈췄다는 이야기와,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 나무만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렇게 전란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던 나무라 하여 천왕목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를 내어 알렸다고 하는데, 조선 말 고종이 승하했을 때 커다란 가지 한 개가 벌어졌고, 8.15 광복, 6.25 전쟁, 4.19와 5.16 때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나무이기에 나라에서는 용문사 은행나무를 소중히 여겨 조선 세종 때 당상관이라는 정삼품의 품계를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이며, 나이가 많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50kg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어가 행렬이 통과하도록 가지를 들어 올린 나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때 벼슬을 얻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충북 보은의 정이품송 소나무와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500년 이상 살아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이 두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몇백 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